네, 안녕하세요. 직장인 경매 초보 락규입니다. 최근에 몇 분께서 연락을 주셔서 우리가 같이 어, 물건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고 뭐 경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도 나눠보고, 제가 짧지만 그래도 처음 시작하는 분께는 같은 직장인 입장, 그리고 같은 30대 뭐 초중반 해서 좀 어느 정도 입장을 공감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조금 아주 작지만 아주 조금 더 제가 도움될 만한 팁이나 제가 아주 작은 경험을 같이 공유하면서 최근에 좀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오늘까지. 근데 오늘 제가 한 직장인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같이 살펴봤던 물건을, 사실 이걸 같이 한번 제가 가이드 드려서 진행해 보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휴가가 반차 휴가를 내지 못해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물건이 좀 매력적이어서 한번 보려고 해요. 먼저 이 경기도 분당에, 성남 분당에 있는 이제 아파트고요. 보시면 지금 현재 뭐 물론 다른 지역도 있지만 이렇게 뭐 4명, 그리고 수정구 단대동에 2명, 뭐 또는 유찰되거나, 하지만 분당에 이렇게 리모델링이 확정돼 있는 이런 물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15명. 분명 조정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출 규제가 있을 거고, 만약에 이미 주택이 갖고 있으신 분이라면 뭐 8% 내지는 12%의 아주 높은 취득세율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미래 가치를 통해서 이렇게 경매 입찰을 많이 응하시는 것 같아요. 이 아파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한솔 5단지 주공 아파트가 이렇게 있어요. 다른 거는 비슷한 평수 18평에는 6억대도 있지만 지금 22평짜리 나온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7억 8억부터 7억 3,500까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낙찰되신 분은 7억 1,200 정도에 낙찰이 된 거잖아요. 사실 제일 저렴한 물건보다도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보다 더 싸게 이렇게 구매를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수직 증축 지연, 수평 증축으로 선회했다라는 내용이 나올 정도로 이런 뉴스 기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솔 5단지 주공 아파트가 이제 리모델링이 확정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리모델링이 확정됨에 따라서 아파트의 가치가, 이게 94년에 지어졌지만 아파트의 가치가 새롭게 이제 리모델링을 통해서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신 것 같아요. 어, 물론 이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어요. 하지만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 요구를 배당 요구 종기 일정 안에 다 마무리했기 때문에, 사실 이분은 3억 2,500이라는 이 금액을 제하더라도 이분까지는 충분히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이미 이런 계산도 다 하셨더라고요. 오늘 살펴보신 분께서는. 그래서 사실 이렇게 근저당이나 또는 이런 말소기준 권리 이후로 어떤 제할 금액이 너무 많으면 사실 부담되기 때문에 잘 안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깨끗하게 이제 정리가 되는 이런 물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온 것 같고, 이게 2019년 기준이기 때문에 한 6억 정도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19년 기준에 한번 보면, 네, 2019년 정도 보면 한 5억대, 네, 5억대, 이거 아니죠. 2019년도 보면은 상한가 6억, 그러니까 한 6억 정도로 받기 때문에 2019년보다 시세가 벌써 한 1억 5천 정도가 뛰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은 충분히 지금 매력이 있는 거죠. 최저가보다, 감정가보다, 현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나왔기 때문에, 감정가 최저가가. 그래서 오늘은 결론은, 저희가 같이 상의했던 그분하고는 저희가 사실 저는 이제 한 7억 정도 얘기했는데, 그래도 오늘 좀 고민하셨던 분께서는 6억 후반 정도를 좀 고민하셨어요. 근데 이게 2등하고 보면, 저랑 그분 둘 다 어차피 해봤자 뭐 2등 했겠지만, 그래도 근사치까진 갔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사실 저는 마음속에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나 이 정도의 좀 저렴하게 낙찰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써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보다는 무조건 싸게 해야 되는 건 맞고요. 사실 7억 1,200에 낙찰받은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2,300만 원 정도 저렴하게 구입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은 이미 이거 샀다가 바로 팔아도, 리모델링만 해서 팔아도
벌써 많은 이익을 볼 수가 있겠죠. 여기 보면 올수리된 올수리된 집이거나 또는 로얄층 로얄동 뭐 이런 이렇게 로얄층인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꽤 높은 금액이 좀 금액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3층이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는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최고 낮게 나온 물건보다는 어쨌든 저렴하게 나왔고 이게 나중에 리모델링이 된다면 분명히 지금 7억 7억 1200보다는 분명히 더 높은 가치로 올라갈 수 있는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물건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경매를 처음으로 입찰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분석을 잘했어요. 근데 이게 오후 2시에 입찰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좀 늦게 봤었어도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주말 연휴 때 봤지만 이미 휴가를 낼 수 없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회사로 왔는데 제가 정말 만약에 해볼 거라면 조금 미리 준비를 했었거나 또는 오늘 오후 반차를 무조건 냈거나 또는 입찰 보증금만이라도 미리 좀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오늘 좀 아마 갑작스럽게 좀 준비 시간이 아마 연휴 기간에 이미 봐놓은 물건이지만 회사에는 이야기할 수 없는 뭐 이런 어떤 조건 속에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 오늘 오후에 입찰을 하지 못했지만 만약에 했었어도 조금 뭐 2등으로 떨어졌을 것 같아요. 어, 만약에 이제 조금 물건을 찾아보신다면 이런 리모델링 위주의 물건이나 재건축되는 물건을 좀 찾아보면은 오히려 무주택인 경우에 처음에 좀 이런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예정돼 있는 아파트나 이런 뭐 빌라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는 게 전 좋을 것 같고 좀 여유 있게 시간적 여유 있게 물건을 미리 이렇게 관심 물건으로 좀 미리 좀 등록을 하시고 내가 최소 입찰하기 전날 내가 월요일이었으면 월요일날 뭐 아침 일찍이라도 그날은 꼭 시간을 만들어서 은행 가서 꼭 입찰 보증금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입찰에 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찰 경매 이제 입찰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잠시만요. 제 걸로 한번 볼게요. 어, 제가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면은 경매 입찰표 작성하는 방법을 제가 PPT로 하나하나 세세하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거든요. 11번. 네, 샵 11번. 요걸 한번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샵 11번.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시면 그래도 경매 입찰표 작성하는 요령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모두 좀 이렇게 투자를 성공적으로 오늘 진짜 아까워요. 사실 이 물건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도 늦게 알았지만 많이 좀 알아보고 찾아보셨는데 정말 안타까웠어요. 반드시 입찰을 하실 때 좀 시간적 여유를 두셨으면 좋겠고 입찰 보증금과 입찰할 수 있는 그 시간만큼은 오전 반차라도 꼭 내셔가지고 이게 오후면 오후 반차 오전이면 오전 반차를 꼭 내셔서 미리미리 좀 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금은 결과적으로 떨어져서 좀 아쉽지만 막상 그걸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이제 입찰표 작성하는 거 정말 어렵지 않으니까 그런 거 좀 이렇게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오늘 안타까운 이 물건 조금만 더 썼거나 정말 입찰에 참여하셨더라면 결과가 바뀌었겠지만 그래도 오늘 좀 연습을 했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한번 다음 좋은 물건을 한번 찾아서 그러니까 뭐 입찰부터 뭐 만약에 낙찰되면 그 이후에까지 같이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